안녕하세요. 주식빌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예전에 저희가 영상 찍을 때 어니님한테 1,000만원만 남기고 돈을 다 뺏으면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어니님께서 빌드업 얘기하셨고 타이밍 매매했고 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환경이 되면 단타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그동안에 생각을 해보면 빌드업 얘기도 했고 그런 단타 얘기도 많이 했고 실전 매매도 많이 보여드렸고, 그런데 이제 타이밍 매매에 대한 얘기는 뭐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타이밍 매매는 뭐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대형주, 우량주 아무거나 뭐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삼성전자 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삼성전자는 왜 빼요? 삼성전자도 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삼성전자를 예제로 들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공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했습니다. 뭐 믿음으로 모든 거를 커버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외는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시면은 되게 이론적인 얘기예요. 이론적인 얘기가 쉽게 40만원, 30만원을 구간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건 꽤 쉽고 명확하게 잡히는 구간 중에 하나죠. 그런 상태에서 보통 타이밍 매매라는 거는 이런 저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데서 매수세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차트에서 이거 보고서 여기서 딱 어떻게 매수해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긴 호흡을 놓고 봤었을 때 평상시보다 싼 가격일 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스나이핑 한다고 저격을 하는 거죠. 기다렸다가 이런 매매가 대표적인 타이밍 매매거든요. 뭐 여기 꼭지점을 꼭 맞추진 못해도 돼요. 이 근처 어딘가. 네. 네. 이런 매매를 살리는 건데 대형주 때 이런 매매를 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타이밍 매매를 살려서 하는데 또 거기에 맞는 진폭이나 시간에 따른 투자 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하기 애매한 영역도 분명히 있잖아요. 지수라는 사이클하고 같이 공존하니까. 네. 지수라는 사이클이 있었을 때 지수적으로 같이 하락이 돼주는 이럴 때 또 타이밍을 같이 맞춰주고, 요번에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있었을 때 같이 타이밍 스나이핑 해주고, 그런 것들을 동학개미 운동에서 많이 보여줬고, 이런 것도 다 타이밍 매매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었던 타이밍 매매는 이런 식으로 타이밍 매매로만 해가지고 끝내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타이밍 매매를 병합했을 때 조금은 더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빌드업하고. 타이밍 매매와 빌드업 매매를 병합했을 때, 네. 자, 여기 지금 처음 보는 분들 계실 테니까는 빌드업이 뭔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빌드업이 어떤 거죠? 빌드업은 꾸준하게 나눠서 사는 거죠.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는 거죠. 매일같이 나눠서 적금처럼 매집을 하는 거죠. 네. 저희 영상에 빌드업 매매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나눠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매일매일 나눠서 조금씩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빌드업 매매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는 코칭 영상 1편 보시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네, 왕초보 주식 코칭 열매님하고 네. 찍었던, 네. 네, 저랑 안 찍었던 그게 두 편이 있죠, 저희가. 네, 1편, 2편이 네. 있는데 1편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빌드업 매매 종목을 고르는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빌드업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봉인데 이게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냥 쉽게 봐도 네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그냥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조금 길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이런 데서 빌드업을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겠죠.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는데 되게 많이 빠졌을 때 이런 데다가 스나이핑 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될 때. 그러니까 나한테는 두 개의 총이 있는 거죠. 빌드업하는 기존 오리지널 빌드업하고, 두 번째는 타이밍 매매할 자금 슬롯 두 개를 합쳐서 하나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1번 빌드업은 이대로 그냥 하는 거고, 걷다가 2번은 타이밍 살렸을 때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쳐버리는 거죠. 1번은 이제 쉽게 말하면 기관총, 2번은 저격총. 그쵸. 이거를 같이 사용하는 거죠. 기관총으로 계속 쏘고 나눠서 조금씩 계속 쏘다가
좋은 네. 타이밍 때 저격총으로 또 빵빵 쏴주고. 네, 왜냐면은 이거 빌드업을 많이 하고 오래 해보신 분들은 실제 회원님들도 하면서 사이클을 느끼게 되면은 아 이때는 더 해주는 게 좋은데 땡겨서 하는 게 좋은데 막 이런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때도 근데 한 번에 2번 슬롯의 자금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말 그대로 저격총은 총알이 많지는 않잖아요. 뭐 10발이면 10발, 6발이면 6발 이렇게 해서 한 번 쏠 때 묵직하게 쏘되, 그렇다고 해서 2번 슬롯의 자금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 1번은 기관총으로 계속 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차액 실현 할 거 해주고 나면은 또 빠질 때 또 하다가 이런 데 오게 되면은 조금 해볼까 하면은 이런 데서 타이밍 매매 한 발 빵 쏠 수 있고 또 가는 거고, 이런 데서 계속 한 발 또 쏘고 또 쏘고 계속 쏠 수 있는 거죠. 타이밍 매매는, 저격은. 근데 여기서 지금 저격을 해서 되게 네. 아름답게 V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네. 계속 떨어지면 네. 비중은 계속 느는데 저격을 언제까지 하냐, 막 이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격은 총알이 떨어지겠죠. 네. 하지만 기관총은 계속해서 받아주잖아요. 기관총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건가요? 그쵸? 갈 수 있죠. 근데 그러다가 뭐 상패된다던가 막 잘못될까봐 언제까지 너라는 그 현실적 두려움을 네. 많이 극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거를 네. 뭐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계속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요. 갑자기 이제 빌드업 질문으로 돌아간 건데, 이거는 타이밍 매매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네. 보면 빌드업 질문이 돼버렸는데. 네, 빌드업 종목이 매매 방법은 쉬운데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있어요. 종목 선정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빌드업은. 어쨌든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빌드업에 적합한 종목을 선정한다는 게 조금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이게 생소하잖아요. 네. 그게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기술적인 해석보다도 변수에 대한 해석을 잘 알아야 돼요. 빌드업을 지속해도 되는지 아닌지. 말씀하신 대로 사이클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빌드업을 지속해도 됩니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치명적 악재, 무조건 하락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럴 때 템포 조절이라든가 빌드업을 멈춰야 되는 거는 구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은 무조건 수익이다라고 가기에는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매매법은 100%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치명적 악재가 나와서 계속 떨어질 것 같을 때 빌드업을 멈추면은 계속 떨어지면서 뭐 손실이 커질 텐데, 그러면 그때는 뭐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빌드업을 잠깐 멈췄다가 밑에 가서 다시 리밸런싱을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레벨 다운되고서 다시 만들어질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상패에 준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뭐 리밸런싱을 하면서 관리로 종목의 그 관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탈출로. 어쨌든 그래야 될 수도 있죠. 네. 필요하면은,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어떤 매매 방법이나 그런 것도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100%는 없거든요. 이 종목도 정말 괜찮았던 종목이지만 치명적인 변수는 모든 종목에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치명적인 악재가 아니라 일반적 악재에서 이 정도는 파동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해석적인 부분이 내공도 필요하고 조금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떨어지면은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말했었던 대로 저격총 가지고 스나이핑까지 덧대게 되면 비중 실린 상태로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때였을 것 같은데, 네. 뭐 전저점 부분 왔네? 그러면서 여기서 막 기분 좋게 스나이핑 막 했는데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이게 기분 좋게 또 계속 넣기가 어렵잖아요, 일반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빌드업 매매가 쉽다면 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어렵다면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인 종목이지 싶은데요. 네, 이런 데서 만약에 시작했는데, 이런 데서 시작했는데 2016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예예요. 네. 2016년이에요. 근데 빌드업을 해요. 여기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면은
좀 부족해 보이죠? 빌드업만 가지고는. 그렇죠. 중간보다 아래니까. 그럼 못 나오고 또 계속해요. 이 정도 가면은 빌드업만 1년, 2년, 3년입니다. 요쯤 되면. 자, 첫 번째. 3년 내내 꾸준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이파동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못 나왔을 거예요. 그쵸? 6만원에 시작해서 뭐 저점 3만원 보게 되면 적어도 45,000원인데 못 나왔을 겁니다. 네. 근데 또 반등 주는 것 같더니 또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벌써 16, 17, 18, 19, 20년. 좀 있으면 5년이에요. 5년 내내 이거를 멘탈 안 흔들리고 계속한다?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주구장창 이렇게 했었어야만 했냐라고 묻는다면은 제 대답은 아니에요. 저는 빌드업을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그래서 아까 중간에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면 멈춰야 돼요. 그럼 타이밍 매매는요? 이 경우에 타이밍 매매는 해볼만 했을까요? 이런 거요? 안 네. 하죠. 타이밍 매매는. 이것도 안 한다? 네. 타이밍 매매가 나올 만한 데가 있었을까 싶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멈추는 건 둘째치고, 애시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선정할 때 이런 종목은 빌드업으로 선정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럴 법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네. 이런 거에 이제 빌드업이든 타이밍 매매든 뭐 그냥 사는 거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거를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 어니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안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타이밍 매매는 하겠지만, 저는 이 종목을 빌드업으로 절대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빌드업으로 이런 건 절대 선택 안 한다. 네, 절대예요. 절대. 이게 그러니까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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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이 네, 어디든 절대인가요? 간에. 네, 그럼 조금 더 과거로 가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빌드업이 절대 유리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왜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이런 산을 그리는 종목인데, 네. 산을 탐에 있어서 어디서 시작했던 간에 저희가 타이밍 좋게 여기서 시작하면 타이밍 매매는 될지 몰라도 여기서 빌드업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빌드업 자체가 계속 불타기예요. 대세 상승의 불타기예요. 결국에는 비중 많이 채우지도 못하고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조금 먹는 거죠. 근데 이쪽 걸리면요, 빌드업 하는 것만 아까도 보여줬지만 5년짜리 10년짜리예요. 못한다는 거죠. 이런 자,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지금 큰 산이나 큰 골짜기를 그리는 이렇게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그러니까 대세라는 네. 말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안 한다. 빌드업 하기가 적합하지 않다예요. 네, 네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타이밍 매매는 해볼 수 있다? 네, 그거는 뭐 본인이 원하면은 하는 거죠. 어니님은 하나요, 안 하나요? 타이밍 매매? 대세 상승 중간에는 하죠. 저런 건 네. 이제 그냥 쉽게 얹혀갈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네. 하겠죠? 네, 이거는 근데 타이밍 매매라기보다도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일반 투자죠. 수익 매매랑 네. 네,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빌드업에 대해서 얘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밍 매매로 물어봤는데 형제처럼 자매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니님 기준으로는 빌드업 네. 얘기를 했고, 네, 빌드업 매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힌트를 좀 드렸어요. 지금 네. 이 머큐리를 보니까는 머큐리는 그런 면에서는 해볼만 한 거네요. 네,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얘는 파동과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동과 사이클을 이용해서 이때 타이밍 매매는 유리할 때 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가격적인 기준을 두게 되면은 저는 8,000원을 기준으로 두고요. 이 근방에선 타이밍, 그러니까 저격 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S자를 그리면서 파동이 있는 것 같지만, 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게 이렇게 가다가 대세 하락으로 가게 될지 네.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지 이거를 이 시점에서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다 지난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 쉽잖아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기서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8,000원에 뭐 스나이핑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기가 이제 실전에서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그냥 시작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조금 저도 그분들이 어떤 논점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분들도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조금은 어렵거든요, 답변이.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을 안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죠. 네.
시작할 게 아닌데 여기서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8,000원에 어떻게 타이밍 매매를 하나요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잠깐만요. 질문을 좀 더 가다듬어 볼게요. 이 상황이면은 이 종목은 빌드업에 적합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늘려봅니다. 한 이쯤 되면요? 이쯤 되면요? 네.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쯤이면은 이제 여기 위 아래가 조금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니까는 그런 거겠죠? 네. 요쯤이면요? 안 해요. 이때 하면은 이때가 그거죠.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타이밍 매매를 베팅을 해보던가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빌드업 종목이 매매가 어렵다라기보다도 저도 요새 이제 빌드업 매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한 가지 저도 공통점을 파악을 했어요. 종목을 잘 못 고르시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빌드업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종목으로 빌드업을 시작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막 우량한 기업, 안전한 기업 막 이런 데를 찾으려고 하니까 특히나. 네, 근데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결이 다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빌드업 매매에서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물리나 이거 얘기하면서 그 네. 물리는 원인을 결이 다른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잡으려고 할 때 이도저도 네. 아닌 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네요. 네, 빌드업을 네. 할 때도 안전하고 우량한 거를 잡으려고 하니까. 네. 근데 안전하고 우량한 건 파동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모든 관점의 기준은 수급과 파동입니다. 빌드업 매매 역시도 그 관점에서 이어진 맥락이에요. 근데 안전하고 우량하기만 하고 파동이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으로 했다가 그 종목하고 10년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런 분들은 그 10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은 나 10년 갈 거야. 나 그냥 길게 보고 가려고 20년 가려고 막 이런 얘기도 또 해요. 그럼 하셔야죠.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10년 보고 20년 보고 가려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그때는 우량한 기업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을까요? 지금 그거는 이제 것보다? 10년 뒤에 답변을 공유받겠습니다. 그거는 어니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좀 아니 결과가 분석을 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그러니까 결과를 10년 모를 뒤에, 거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10년 뒤에 수익인 경우도 있겠지만 10년 뒤에 보합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10년 뒤에 하락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수익이다라는 전제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예요.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네. 그분들은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요즘에 저도 이제 되게 가까운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면서 네, 이제 10년, 20년 보고 할래 라고 하면서 그런 우량주들을 픽을 하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꾸준히 빌드업처럼 매매를 하려 그러는데 저게 맞나? 근데 대신 이제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진짜로 그냥 계속해라. 중간에 멈추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할 거면 네. 계속하세요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이게 그런 조언을 하면서도 이 조언이 맞는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가까운 분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건가요? 전 동의하지 않아요. 아예 동의하지 않는다. 네, 한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게 맞는 거냐고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니라고 되게 단호하게 말을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똑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욕심의 매매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그게 될 거면은 진짜 타이밍 살려서 우량주 타이밍 매매로 딱 사놓고서 10년 묵히는 거랑 별반 차이가 안 나거나 또는 잘못 걸리게 되면은 진짜 빌드업은 리스크를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서 상쇄시키는 게 본질적인 목표의 매매거든요. 네. 근데 리스크가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수급주 몰빵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까 예를 들었던, 왜냐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굉장히 오랜 시간 나눴을 뿐이지 물타기랑 결과론적으로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 빌드업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그냥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2만원, 6만원, 4만원이에요, 평단. 그렇죠. 근데 한 10년, 20년 정도 계속 그냥 멈추지 않고 진짜 한다면 그러면 저게 어쨌든 큰 골짜기를 그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가긴 가겠죠. 근데 그 사이에 모든 변수를 다 해석하고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예요. 그 정도 시간이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유중 나올 수도 있고요, 감자 나올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거든요. 엉뚱한 비율로 합병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는 분들은 보통 분산을 하죠. 분산을. 하나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몇 개를 골라서 하시죠.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빌드업하고는 이미 점점 더 멀어진다예요. 제가 말하는 빌드업의 행동만 동일하게 할 뿐이지 저는 이런 걸 빌드업으로 보지 않아요. 잠시만요. 이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어니스트님의 빌드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런 우량주를 하지 말라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냥 10년, 20년 보고 그냥 우량주 할래라고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니스트님의 빌드업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대신 나는 그냥 꾸준히 한번 해볼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그냥 초보분들이 처음에 우량주 사놓고 10년 뒤면은 사놓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한번 넣어보겠다. 빌드업 보니까는 계속 꾸준히 넣는 거는 좋아 보이네? 라는 생각에 이제 그거를 변형한 거죠. 본인의 그런 네. 적립식이죠. 쉽게 말하면 적립식 펀드 같은 개념인데. 그러니까 10년짜리 적립식 우량주 펀드다 이렇게 그렇죠. 개념을 네,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건데 네. 저는 일단 안 합니다. 무조건 안 합니다. 어니님은 안 하는데 자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뭐라고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가? 아니, 조언을 준다면은 어떤 조언을 해줄까? 이걸 이제 설득이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설득이 될까요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답을 정해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 결과가 출구가 말 그대로 저도 모르는 게 어떤 종목은 이런 식으로 출구가 나올 거고 어떤 종목은 10년 동안 해서 제자리에서 나올 거고 어떤 종목은 그 사이에 10년 뒤에 이런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셋 다 가능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 기업이 10년간 성장했냐 성장하지 않았냐 이기 때문에 따지고 들어가면은 가치투자 영역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언을 막 이렇게 심도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서 제가 잘하는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이 방법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저라면 안 한다라고 했던 게 제가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잘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이 방법이 맞냐 틀리냐라고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방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 안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잘할 것이고 못하는 사람은 못할 겁니다. 이 매매 방법이 무조건 이런 결과를 만들어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착각이다. 이거는 확신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겠네요. 아마 가까운 분이 한다 그러면은 아마 딱 요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멈추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가까운 사람이 이거 저한테 물어보면요. 네네네. 근데 마음을 정해놨어요. 이미 되게 막. 네,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고서 맙니다. 근데 이제 조언을 구한다면 굳이 한다면은 요 정도 조언은 해줄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조언 안 해요. 왜냐면은 이미 물어볼 때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조언이 안 됩니다.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진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니까는 전보다 네. 진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네. 그리고 게다가 요즘에 또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또 많이 네.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진짜로 다 스스로 자기가 정해놨어요. 이거 난 그런 거를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유튜브에서 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야 그거 봤더니 빌드업 좋아 보인다. 근데 나는 이걸로 할 거야.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걸로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걸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똑같은 이유를 든 거죠. 이런 큰 산과 큰 골짜기의 예를 들면서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래도 나는 이걸 할 거야라는 답변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말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할 거면은 끝까지 제대로 해라. 어떤 상황이라도 그럴 자신 있으면 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데서 물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알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신 분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도와드린다고도 말씀드려놨고 근데 여기서 이 종목을 진짜 살리는 방법은 빌드업이 아니에요. 이때 쓰는 게 오늘 주제랑 마찬가지로 타이밍 매매예요. 지금 같은 타이밍? 지금 같은 타이밍도 저는 빠르다고 보고요. 이것도 빨라요 심지어? 네, 왜냐면은 추세가 아직 확인은 안 됐으니까. 네네. 지금 꺾이는 것 같지만 이게 뭐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단정하기엔 애매하거든요. 네. 확실한 구간 박스를 노리고서 거기서 정확한 스나이핑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게 얘를 살려갖고 나오는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한번 봅시다.
완전 역사적 저점을 깼잖아요. 이래도 역사적 저점은 안 깼구나. 더 기네. 네. 이 정도면은 좀 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해볼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 상황에서 15,000원 왔었다면 해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변수 낀 15,000원이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거 10,000원까지 가지게 되면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또 반등하면 또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럼 또 그때 위에서라도 좀 잡아서 타임 매매를 한다 이런 개념일까요? 네, 맞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선 타이밍 매매를 한다라기보다는 타이밍을 살리는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리밸런싱 자체도 시간 오래 걸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게 지금 월봉이에요. 보시는 분들 이게 월 단위로 이런 네.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그 사이클이 큰 거죠. 네. 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지났다가 확인하고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해요. 저는 타이밍을 볼 때. 이유는 전에 말했었던 이건 메모장 갖고 와도 되는데 이 부분 통으로 날리게 되면 여기서 횡보거든요. 네네. 이제서야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는지를 보게 되면은 몇 년이 걸렸죠? 네, 뭐 4, 5년 걸린 거죠. 네. 기다리는 데만. 뭘 하지 않고 기다리는 데만 이만큼 걸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이런 종목이.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작 대세 상승할 때는 수익은 나는데 비중은 못 실릴 거예요. 지금 아까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알겠습니다. 네,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타이밍 매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타이밍 매매와 함께 형제처럼 같이 붙어 다니는 빌드업 매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결국에는 이제 종목을 어떤 걸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뭐 어떤 주식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종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얘기로 갔고요. 이게 더 그렇게 얘기가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매매 스킬적인 게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빌드업이나 타이밍은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나는 그런 매매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진짜 종목을 처초에 잘 골라야 된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고른다.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빌드업 안 그래도 궁금해하신 분들 많았는데 같이 좀 참고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말이 쉽지 진짜 뭐 이 머큐리 같은 거 골라서 이거 빌드업 한다 그래도 타이밍 매매 한다 그래도 이때 되게 마이너스고 막 시장 안 좋다 그러고 막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매를 멈춥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그런 거 많이 보게 돼요. 그죠? 네, 멈추는 사람 진짜 많죠. 네. 오히려 막 후회하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막 올라가는 거 막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카카오 같은 거 막 이럴 때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걸 사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인가 막 이런 어마어마한 후회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로 넘어가면은 기다리고 있는 건 이런 거인 경우죠. 이런 거를 또 맞게 되고 그래서 기준점이 무조건 오르는 거를 못 잡은 거에 대한 후회로 가게 되면은 뭐 이건 주식은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하자라고 이제 언니님이 수없이 말했던 그거랑도 네. 좀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게 다시 말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어쨌든 투자 클럽이란 걸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 빌드업 매매, 타이밍 매매 이런 것들도 조언을 드리고 같이 관리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배우면서 안전바 잡고 하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네. 빌드업 매매를 제대로 해보잖아요. 네. 그럼 타이밍 매매는 그냥 배워요. 1+1으로 배워요. 그렇죠. 빌드업을 해보면은 뭔가 그 안에서 느낀 것들이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타이밍 매매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결국엔 빌드업 매매랑 타이밍 매매, 스나이핑 이 두 개는 조금 경력이 쌓이게 되면 합쳐서 갑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단순 물타기 막 그런 거랑은 또 다른 얘기죠, 이건. 네, 제가 이거 클럽에서도 개념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단순 물타기는 뭐냐면은 비중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고려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매수 행위를 추가하는 거예요. 내 포트 자금 얼만데 이만큼은 쓸 수 있어. 그것만 보고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타기가 아니라 관리란 점은 정확한 비중에 대한 개념을 있는 거예요. 정해진 돈에서 나눠 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죠. 네,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했고 또 부연 설명도 했고 팁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죠.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 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매매하고 있는 것들, 본인이 매매하고 있는 것들 매매일지 올리고 뭐 묻고 답하고 관심 종목 공유하고 그러고 계시니까 오셔서 함께 이제 정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오시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저희 투자 클럽 봉지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발전하시는데 발판으로 삼아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봅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